요즘 머리카락이 이전보다 많이 빠지시나요? 아침에 베개를 보면 머리카락이 수북하게 쌓여 있고 샴푸할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지는 걸 보면 가슴이 철렁하시죠?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불안감, 그 초조함,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30년 동안 수만 명의 탈모 환자를 진료해온 피부과 전문의로서 그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성인 남성 4명 중 1명은 탈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여성 탈모가 지난 10년간 무려 180% 늘었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당신의 머리카락은 계속해서 빠질 겁니다.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이마가 넓어지는 느낌이 드신다면 지금 당장 주목하세요. 제 임상 경험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카락만 관리하고 두피는 완전히 방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이미 죽은 세포입니다. 한번 상한 머리카락은 절대로 스스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반면 두피는 살아있는 조직으로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머리카락만 열심히 샴푸하고 린스하면서 정작 살아있는 두피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무의 잎만 열심히 닦고 뿌리는 말려버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머리 감기가 아닌 두피 감기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머리카락이 아닌 두피가 깨끗해야 탈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지, 땀, 각질은 머리카락보다 두피에 훨씬 더 많이 쌓입니다. 두피가 청결해야만 모공이 건강하고 튼튼한 새 머리카락이 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현우입니다. 78세 피부과 전문의로 탈모 분야에서만 무려 50년 경력을 가진 베테랑입니다. 지금까지 3만 명 이상의 탈모 환자를 치료해왔고 200개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최근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샴푸가 실제로 탈모를 악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시중 샴푸 10개 중 7개는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고 모낭을 손상시키는 유해 화학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두피 관리만으로도 탈모 진행 속도를 최대 78%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잘못된 샴푸 습관이 탈모를 가속화시킨다는 사실 아시나요?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는 것만으로도 두피 혈관이 손상되고 모발 성장이 방해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두피에 쌓인 각질이 모공을 막아 탈모를 악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런 각질은 일반 샴푸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두피에 쌓인 화학 물질이 혈액을 통해 몸 전체로 흡수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의 모든 임상 경험과 연구 결과를 여러분과 공유하려 합니다. 탈모의 원인부터 올바른 두피 관리법, 효과적인 특별 관리법, 영양 관리의 중요성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건강한 두피와 풍성한 머리카락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합시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탈모 예방의 핵심, 두피 관리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탈모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모는 모두 같은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크게 안드로겐성 탈모와 휴지기 탈모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안드로겐성 탈모는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머리를 비춰보면 두피가 비치는 느낌이 들고 볼륨감이 사라지면서 스타일링이 잘 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두피염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두피가 기름지고 가려우며 붉은 반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휴지기 탈모는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기보다 갑자기 빠지는 양이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샴푸할 때 한 움큼씩 빠지거나 베개에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유형은 주로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는 모발 성장 주기를 방해해 갑작스러운 탈모를 일으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것을 멈추면 자신의 탈모 유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잘못된 방법으로 관리할 위험이 있습니다.
탈모가 의심된다면 다음 5가지 자가진단법을 활용해 보세요.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탈모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이마가 점점 넓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 사진과 비교해 보면 이마 라인이 확실히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수리 부분이 유난히 번들거립니다. 이는 두피의 기름 분비가 증가한 신호입니다. 셋째,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가늘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굵고 힘이 있었던 머리카락이 실처럼 가늘어집니다. 넷째, 두피의 기름기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아침에 머리를 감았는데도 저녁이 되면 기름지게 변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다섯째, 앞쪽과 뒤쪽 머리카락의 굵기 차이가 뚜렷합니다. 뒷머리는 상대적으로 굵은데 앞머리와 정수리는 가늘어진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탈모 증상이 나타나도 내가 아직 젊은데 우리 가족 중에 탈모가 없는데라며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흔한 오해 중 하나는 탈모가 노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20대부터 탈모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10대 탈모 환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탈모가 100% 유전이라는 것입니다. 제 임상 경험에 따르면 탈모의 30%만이 유전적 요인이고 나머지 70%는 생활 습관과 관리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 중 한 명은 탈모가 진행되고 다른 한 명은 정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차이점은 바로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50년간 탈모 환자를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은 유전보다 습관이 탈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탈모의 주요 원인은 생활 습관, 영양 불균형, 스트레스, 그리고 잘못된 두피 관리법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두피 관리법입니다. 이제 올바른 머리 감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리 감기는 매일 하는 일상적인 행동이지만 이 작은 습관이 탈모 예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만났던 환자 중에는 매일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는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두피가 붉게 변하고 각질이 심해져도 그 원인이 뜨거운 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충격적인 사실은 뜨거운 물이 두피의 모세혈관을 손상시키고 필수 영양분 공급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의 천연보호막까지 제거해 탈모를 가속화시킵니다. 올바른 물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6에서 37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목에 물을 대봤을 때 따뜻하다 싶으면 좋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 이상적입니다. 샴푸 전 물로 충분히 헹구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샴푸를 바르지만 실제로는 1에서 2분 동안 물로만 머리를 적시는 것만으로도 먼지와 때의 80% 이상이 제거됩니다. 샴푸를 사용할 때는 절대로 두피에 직접 짜지 마세요. 이것은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샴푸를 손바닥에 동전 크기만큼 덜어내고 물을 조금 섞어 거품을 낸 후 사용하세요. 거품을 먼저 만들면 세정력은 유지하면서 두피 자극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샴푸는 희석해서 사용해도 충분한 세정력을 발휘합니다. 두피 마사지 방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손톱으로 두피를 긁는 실수를 합니다. 이는 두피에 상처를 내고 세균 감염의 원인이 됩니다. 반드시 손가락 끝의 지문 부분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앞머리에서 정수리로, 옆머리에서 가운데로, 뒷머리에서 위로 각 부분을 10초씩 문질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카락끼리 비비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머리카락은 두피를 마사지하며 나온 거품으로만 부드럽게 쓸어내리세요. 머리카락끼리 비비면 큐티클이 손상되고 머리카락이 엉키고 부러지기 쉽습니다. 샴푸 후 헹굴 때는 반드시 샴푸했던 시간의 2배 이상 충분히 헹궈야 합니다. 샴푸가 두피에 남아있으면 두피염의 원인이 됩니다.
린스나 컨디셔너는 두피에 바르면 모공을 막아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항상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만 발라주세요. 1에서 2분 후에 깨끗이 헹구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를 감은 후 말리는 과정도 탈모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젖은 두피는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두피가 젖은 상태로 베개에 닿으면 모낭염이 생길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밤에 머리를 감고 제대로 말리지 않은 채로 잠자리에 드는 것은 최악의 습관입니다. 드라이기는 너무 뜨겁지 않게 중간 온도로 설정하고 두피와 30cm 이상 거리를 두고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두피 건강을 위해 매일 머리를 감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자주 감으면 두피에 천연보호막이 제거되어 탈모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2에서 3일에 한 번 정도 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유분기가 많은 지성 두피는 매일 감아도 괜찮지만 건성 두피라면 3에서 4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신의 두피 타입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탈모 예방을 위한 특별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샴푸와 함께 사용하면 탈모 예방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비밀 무기는 커피 스프레이입니다. 커피에는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카페인이 두피에 바르면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카페인이 두피에 닿으면 즉시 세 가지 작용이 일어납니다. 첫째, 두피 혈관을 확장시켜 모발로 가는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둘째, 세포에 활력을 주어 모발 성장을 촉진합니다. 셋째, 탈모의 주요 원인인 DHT라는 호르몬을 차단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다가 그만두신다면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탈모 예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커피 스프레이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진한 블랙커피를 내려서 완전히 식힌 후 분무기에 담기만 하면 됩니다. 설탕이나 프림 같은 첨가물은 절대 넣지 마세요. 순수한 블랙커피만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방법도 쉽습니다. 머리 감기 약 15분 전에 두피 전체에 골고루 뿌리고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15분 후에 평소처럼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감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파는 발모제 가격이 최소 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인데 이 커피 스프레이는 집에서 거의 무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효과는 시중 발모제 못지않게 뛰어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방법은 두피 오일링입니다. 두피도 피부의 일부이기 때문에 적절한 보습이 필요합니다. 건조한 두피는 각질이 일어나고 모발이 약해집니다. 두피 오일링에 가장 좋은 오일은 미강유와 코코넛 오일입니다. 이 두 가지 오일에는 비타민 E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두피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일을 손바닥에 동전 크기만큼 덜어내고 양손으로 비벼 따뜻하게 만든 후 두피 전체에 골고루 바르고 5에서 10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그 후 3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샴푸로 깨끗이 씻어내면 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비법은 녹차 린스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두피의 염증을 줄이고 지루성 두피염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녹차 린스 만드는 법은 녹차 티백 3-4개를 뜨거운 물 1리터에 5분간 우려내고 완전히 식힌 후 사용하면 됩니다. 샴푸 후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 녹차 물로 헹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관리법은 두피 스케일링입니다. 두피도 얼굴처럼 각질이 쌓이는데 이 각질이 모공을 막아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두피 스케일링을 하는 방법은 베이킹소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샴푸에 베이킹소다를 티스푼 반 정도 섞어 사용하면 각질 제거 효과가 뛰어납니다. 단 일주일에 한 번만 사용하세요. 너무 자주 사용하면 두피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 관리법들은 모두 의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제 진료실에서도 환자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놀라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탈모와 영양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그렇듯이 머리카락도 적절한 영양 공급이 있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고지방, 고탄수화물 음식을 주로 섭취하면서 머리카락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의 주성분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우리 모발의 95% 이상이 이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라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모발이 가늘어지고 성장 속도가 느려지며 쉽게 부러집니다. 특히 무리한 다이어트로 단백질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면 3개월 안에 급격한 탈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탈모 예방에 가장 좋은 단백질 공급원은 계란, 생선, 두부, 닭가슴살, 견과류 등입니다. 매일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외에도 비타민 B군이 탈모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 B군은 모발 성장 주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비오틴 비타민 B7의 부족은 탈모와 직결됩니다.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통곡물, 녹색 채소, 견과류, 해산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식습관으로는 이러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맥주효모입니다. 맥주효모는 탈모 예방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고농축으로 함유하고 있는 일종의 슈퍼푸드입니다. 맥주효모에는 4가지 탈모 예방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첫째, 맥주효모의 50% 이상이 고품질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케라틴 생성에 최적입니다. 둘째, 비타민 B군 전체가 완벽한 비율로 들어있어 모발 성장을 촉진합니다. 셋째, 셀레늄과 크롬 같은 미량 미네랄이 들어있어 두피 건강을 지원합니다. 넷째, 베타글루칸이라는 면역 강화 성분이 들어있어 모발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합니다. 맥주효모는 분말이나 알약 형태로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루 1에서 2티스푼의 분말을 물이나 주스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약 3개월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필수 영양소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두피의 염증을 줄이고 모낭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기름진 생선이나 아마씨, 치아씨드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무기질 중에서는 아연과 철분이 탈모 예방에 특히 중요합니다. 아연은 모발 성장과 복구에 필수적이며 철분은 모발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연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굴, 붉은 고기, 호박씨 등이 있고 철분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간, 시금치, 붉은 고기 등이 있습니다. 저는 탈모 환자들에게 특별한 탈모 예방 스무디 레시피를 알려드립니다. 시금치 한 줌, 바나나 반 개, 블루베리 한 줌, 아몬드 10개, 맥주효모 1티스푼, 물 200ml를 믹서기에 갈아 마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로 이 스무디를 마시면 하루에 필요한 탈모 예방 영양소의 80% 이상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생활 습관이 탈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탈모는 유전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72세 박영호 할아버지는 10년 전 갑작스럽게 탈모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소주 한 병씩 마시고 스트레스가 심한 직장 생활을 하며 수면 시간이 4시간 이하였습니다. 박영호 할아버지가 제 병원을 찾았을 때 두피는 기름지고 염증이 심했으며 M자 탈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에게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탈모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저의 조언에 따라 술을 끊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스트레스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놀랍게도 탈모 진행이 멈췄을 뿐 아니라 가는 솜털 같은 새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술이 탈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은 간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체내 독소 수치를 높이고 비타민 B군을 고갈시키며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특히 소주와 같은 증류주는 모세혈관을 수축시켜 두피로 가는 혈액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두피로 가는 혈액이 감소하면 모낭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탈모가 가속화됩니다. 수면 부족도 심각한 탈모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몸의 성장 호르몬은 주로 깊은 수면 단계에서 분비되는데 이 성장 호르몬이 모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65세 김미영 여성은 불면증으로 인해 하루 3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수면 전문의와의 협력 치료로 수면의 질을 개선한 후 6개월 만에 탈모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중단하시면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탈모 유발 습관을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 머리카락을 잃게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탈모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모발 성장 주기를 방해하고 휴지기 탈모를 유발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68세 이정수 할아버지는 배우자 사별 후 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갑작스러운 원형 탈모가 발생했습니다. 심리 상담과 함께 명상, 가벼운 운동을 병행한 결과 3개월 만에 탈모 부위에 새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두피 관리 습관도 탈모를 악화시킵니다. 특히 두피를 자주 긁는 습관은 두피에 상처를 내고 모낭을 손상시킵니다. 두피가 가려울 때는 손톱 대신 손가락 끝을 사용해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70세 최병철 할아버지는 두피 가려움으로 인해 잠을 자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두피를 긁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항히스타민제 처방과 함께 면 장갑을 끼고 자는 방법을 추천해 드렸더니 두피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과도한 햇빛 노출도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강한 자외선은 두피를 손상시키고 모발의 단백질 구조를 파괴합니다. 특히 정수리 부분은 자외선에 직접 노출되기 쉬워 더 취약합니다. 제주도에 사는 75세 강동호 할아버지는 40년간 어부로 일하며 매일 강한 햇빛에 노출된 결과 정수리 부분에 심각한 탈모와 두피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모자 착용과 자외선 차단제 사용으로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염색과 파마가 두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사실이지만 잘못된 염색과 파마는 탈모를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66세 장미숙 여성은 20년 넘게 한 달에 한 번씩 염색을 해오셨습니다. 머리가 가늘어지고 심한 두피 가려움이 생겨 제 병원을 찾아오셨는데 두피 검사 결과 화학 염색약으로 인한 심각한 두피 손상과 모낭 염증이 발견되었습니다. 염색약에는 파라페닐렌디아민, 과산화수소, 암모니아 같은 강한 화학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모발의 색소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큐티클층을 심하게 손상시키고 두피에 직접 닿으면 화학적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두피가 예민하거나 지루성 두피염, 모낭염이 있는 경우에는 염색으로 인한 손상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염색 후 두피 가려움, 붓기, 발진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장미숙 여성에게 3개월간 염색을 중단하고 두피 치료를 진행한 결과 두피 염증이 크게 줄어들고 탈모 진행도 느려졌습니다. 이후 천연 헤나 염색으로 전환하셨더니 두피 자극 없이 머리 색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인공 염색약 대신 커피나 헤나 같은 천연 염색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천연 염색은 큐티클층을 벗기지 않고 코팅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두피와 모발에 훨씬 덜 자극적입니다.
강원도 춘천시에 사는 68세 이현우 할아버지는 젊어 보이고 싶어 검은색 염색을 자주 하셨는데 오히려 머리카락이 빠지고 두피가 민감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천연 커피 염색으로 바꾼 후 두피 건강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파마도 염색만큼이나 두피에 해롭습니다. 파마약에 들어있는 티오글리콜산은 모발의 단백질 구조를 변형시켜 곱슬거리게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모발이 약해지고 두피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사는 71세 최영자 여성은 40년 넘게 3개월마다 파마를 했습니다. 두피가 건조하고 가려우며 머리카락이 극도로 가늘어져 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두피 검사 결과 만성적인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두피 각화증이 발견되었습니다. 파마와 염색을 동시에 하는 것은 두피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두 가지 강한 화학물질이 연속으로 두피에 작용하면 모낭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 달 이상 간격을 두고 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에 사는 69세 박정희 여성은 파마와 염색을 같은 날 시술받은 후 심한 두피 화상과 함께 대규모 탈모가 발생했습니다. 응급치료 후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6개월이 걸렸고 그 후로는 화학시술을 완전히 중단하셨습니다. 염색이나 파마를 한 후에는 두피가 민감한 상태이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술 후 3일간은 머리를 감지 않는 것이 좋고 이후에는 자극이 적은 약산성 샴푸를 사용하세요. 치유 효과가 있는 알로에 베라 젤이나 티트리 오일을 두피에 발라주면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알로에 베라 잎을 자르고 안쪽 젤을 직접 두피에 바르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수원시 팔달구에 사는 73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염색 후 심한 두피 가려움이 생겼는데 알로에 베라 젤로 두피 마사지를 일주일간 지속한 결과 가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두피 건강을 위해 염색과 파마 횟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개월에 한 번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두피에 직접 닿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전문가에게 시술받으세요. 만약 염색이나 파마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시술 전에 두피에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을 바르면 화학물질로부터 두피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두피염과 탈모의 관계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탈모 환자들이 두피염을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 강남구에 사는 77세 홍길동 할아버지는 20년 넘게 지루성 두피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가려움증과 각질이 심해 항상 머리를 긁으셨고 결국 정수리 부분에 심각한 탈모로 이어졌습니다. 두피염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지루성 두피염은 두피의 과도한 유분 분비와 말라세지아라는 효모균의 과정식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두피가 기름지고 노란 각질이 생기며 심한 가려움증이 특징입니다. 둘째, 접촉성 두피염은 샴푸, 염색약 같은 화학물질의 알레르기 반응으로 발생합니다. 두피가 붉어지고 부어오르며 물집이 생기기도 합니다. 셋째, 지루성 건선은 면역 체계 이상으로 인해 두피에 두꺼운 은백색 각질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심한 각질과 함께 출혈성 반점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1세 이영희 할머니는 지루성 건선으로 20년간 고생하셨습니다. 계절마다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던 중 결국 광범위한 탈모로 이어져 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중단하시면 두피염을 방치해 영구적인 모낭 손상과 회복 불가능한 탈모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두피염이 탈모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피염증은 모낭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비정상적인 각질이 모공을 막아 모발 성장을 방해합니다. 또한 염증으로 인한 지속적인 가려움증으로 두피를 긁게 되어 물리적 손상이 추가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69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심한 모낭염으로 인해 두피 전체에 작은 여드름 같은 염증이 생겼습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아 결국 염증 부위의 모낭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탈모로 이어졌습니다. 두피염을 진단하는 방법은 유관 검사, 우드등 검사, 모발 현미경 검사, 두피 조직 검사 등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두피염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증상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두피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심한 두피 가려움증이 있다. 둘째, 두피에 붉은 반점이나 부어오름이 있다. 셋째, 비정상적인 각질이 많이 생긴다. 넷째, 두피를 긁으면 통증이 있다. 다섯째, 머리를 감아도 가려움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두피염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약용 샴푸입니다. 일반 샴푸와 달리 약용 샴푸에는 항진균제, 항염증제, 각질 제거제 등 활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지루성 두피염에는 케토코나졸, 시클로피록스올라민, 징크, 피리치온 성분이 효과적입니다. 사용할 때는 두피에 직접 발라 5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 동구에 사는 75세 최순실 할머니는 10년 넘게 지루성 두피염으로 고생하셨는데 케토코나졸 샴푸를 일주일에 2번씩 사용한 결과 3개월 만에 두피염이 크게 호전되었고 탈모도 감소했습니다. 약용 샴푸만으로는 효과가 부족할 경우 스테로이드나 타크로리무스 같은 국소 도포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사용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광주 서구에 사는 73세 김명자 할머니는 지루성 건선으로 인한 심한 두피염과 탈모가 있었습니다. 약용 샴푸와 함께 국소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한 결과 염증이 감소하고 새로운 모발 성장이 관찰되었습니다. 민간요법으로는 알로에, 베라 젤, 티트리 오일, 사과식초 린스 등이 두피염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식초는 두피의 pH 균형을 맞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80세 이만수 할아버지는 경증 두피염에 사과식초 희석액을 사용해 좋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물과 사과식초를 5대1로 희석해 샴푸 후 마지막 헹굼물로 사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모든 내용을 요약하고 탈모 예방과 두피 건강을 위한 실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울산 남구에 사는 82세 정영수 할아버지는 50대부터 심각한 M자형 탈모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수많은 치료를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 병원에 오셨을 때 정영수 할아버지는 이미 머리 대부분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에게 빠진 머리카락을 되돌리는 것보다 남아있는 머리카락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께 올바른 두피 관리법, 생활 습관 개선, 영양 섭취 등을 종합적으로 조언해 드렸습니다. 6개월 후 비록 새로운 머리카락이 많이 자라진 않았지만 더 이상 탈모가 진행되지 않았고 두피 건강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처럼 탈모는 이미 진행된 것을 되돌리기보다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용을 토대로 탈모 예방과 두피 건강을 위한 5가지 핵심 실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올바른 두피 관리법을 실천하세요.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감고 샴푸는 두피에 직접 바르지 말고 거품을 내어 사용하세요.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하고 샴푸 후에는 반드시 두피를 완전히 말리세요. 충청남도 천안시에 사는 76세 김상철 할아버지는 평생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았습니다. 올바른 두피 관리법으로 바꾸기만 해도 두피 염증이 크게 감소하고 탈모가 둔화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둘째, 특별 관리법을 일주일에 1에서 2회 시행하세요. 커피 스프레이, 두피 오일링, 녹차 린스, 두피 스케일링 중에서 자신의 두피 상태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꾸준히 실천하세요. 셋째, 영양 관리에 신경 쓰세요. 단백질, 비타민 B군, 아연, 철분,
오메가3 등 모발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세요. 매일 아침 탈모 예방 스무디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시에 사는 78세 박영철 할아버지는 맥주효모를 꾸준히 섭취한 결과 6개월 만에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굵어지고 건강해지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넷째, 생활 습관을 개선하세요. 과음을 피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두피를 자주 긁는 습관을 멈추고 야외 활동 시 모자를 써서 자외선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하세요. 경상북도 포항시에 사는 70세 이정희 할머니는 불면증으로 인한 심한 탈모가 있었습니다. 수면 습관 개선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수면의 질을 높인 결과 4개월 만에 탈모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다섯째, 염색과 파마를 최소화하세요. 불가피하게 해야 한다면 3개월에 한 번 이하로 빈도를 줄이고 천연 염색 방법을 고려하세요. 시술 전후로는 두피 보호를 위한 특별 관리를 잊지 마세요. 이 모든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3개월 안에 두피 건강 개선을, 6개월 안에 탈모 진행 감소를, 1년 안에는 새로운 모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79세 강민호 할아버지는 위의 모든 방법을 1년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M자 탈모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으며 모발의 굵기와 밀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머리카락은 우리 건강의 거울이라는 점입니다. 탈모와 두피 문제는 단순히 미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합니다. 50년 동안 수많은 탈모 환자를 치료해온 저의 경험에 따르면 두피와 모발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사람은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도 향상됩니다. 지금까지 탈모의 원인부터 예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건강한 두피와 풍성한 머리카락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탈모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피부와 두피 건강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공유하겠습니다. 건강한 두피와 풍성한 머리카락으로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